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4월 1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은 광고 내용이었고요. Electronic, televisions, cameras, stereo, maximizing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 또 장음을 잘 해줘야 되는 season, 15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지문은 뉴스 내용이었어요. Fitness, look. 요 단어 look 이거를 길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look. 이렇게만 해도 길게 하시는 겁니다. look이 아니고 look. 짧게 그리고 이 발음이 아니고 이렇게 look. 짧게 발음해 주셔야 예쁘게 들리는 발음이에요. 좀 길게 look 이런 식으로 발음했을 때에는 사람 이름 Luke, L-U-K-E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Luke 길게 말고 look 짧게 하는 거 발음 연습해 주시고요. Production, processing, process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 그 외에도 facility, packaging 이번 지문에 들어있었던 단어들입니다. Part 2, 사진 묘사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밖에서 찍은 사진이 많이 나와요.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장소 그런 사진이 나왔을 때는 This picture was taken outside.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 정도의 첫 문장 연습해 가시라고 했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in the scene. 장면 속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있고 A man and a woman.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에요. 오늘 시험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인원과 성별에 대해서 한번 명시를 했다면 다음 문장과 같이 행동으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문장과 같이 행동으로 그 다음 문장은 분리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There are two people in the scene, a man and a woman.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준비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인원, 성별, 문장을 그 밑줄을 채워 넣을지 어떤 식으로 행동 문장을 잡을지 이런 계획을 준비 시간 동안에 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There are two people in the scene, a man and a woman. 그 다음 문장으로 The woman is 뭐 하고 있고 The man is 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공식이랄까? 이런 거를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사진 속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행동 묘사를 해주고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scene. A woman and two men. 그 다음에 행동이요. The men are sitting at a small desk. And the woman is leaning down to talk to them. Leaning down 하면 고개를, 몸을 이렇게 숙여서 leaning down to 동사 하면 동사하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Leaning down to talk to the man. 밑줄 자리에 뭘 넣을지 이런 문장 구성을요. 준비 시간 동안에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런 공식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보실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시고 자,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e scene.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성별을 말하려고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이럴 때는 굳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세지 않고 이 부분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e scene. 여기까지만 하시고 행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 나의 답변을 진행을 할 건지 이 구성을 준비 시간 동안에 짜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Most of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of them are sitting around a large table. 대부분의 사람들은 large table에 둘러앉아 있고 and two women are standing at the end of the table. 두 명 여자는 테이블 끝자락에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얘네는 뭐 하고 얘네는 뭐 한다.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 필기까지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요새 시험은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준비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서도 나는 이 단어만 봐도 어떤 문장을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내 스스로와 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필기를 할 때에는 손 아파서 최대한 간단하게 필기를 하는 편이에요. 필기를 단어 한 개만 해도 나는 이 단어를 보면 내가 무슨 문장을 할 건지 바로바로 단어만 봐도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필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합니다. 1번 office, 장소죠. 2번 several, 밑줄 자리에 들어갈 것만 간단하게 there are several people in the scene, 요걸로 이제 좀 이따 문장으로 나올 거고 우선 필기는 several. 3번은 제가 필기하기 좋아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8, 2. 8은 뭐냐면 8명이라는 뜻은 딱히 아닌데 저는 8, 2 라고 필기를 했을 때 8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8, sitting around, 랄랄라 이렇게 해놓고 2, standing 이렇게 해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sitting around 하고 있고 2명의 사람은 서 있다. 이 문장으로 머릿속에서 조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필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사진 자체는 뭐 난이도가 어려운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다시 오늘 시험으로 돌아가서 오늘 출제된 사물이나 배경, 단어들이 자전거가 보였어요. A bicycle, 잔디, grass, 나무들, trees 등이 있었습니다. Part 3, 보드게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네요. 보드게임. 4번 문제에서는 보드게임이 좋아? 비디오 게임이 좋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지. 보드게임이 좋아? 비디오 게임이 좋아?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죠. 보드게임은 더 많은 사람들이랑 할 수 있고 비디오 게임은 주로 1명이나 2명을 위한 거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I can play 보드게임 with I can play 하고 밑줄 자리를 채워주실 때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실히 구분을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I can play a board game 이렇게 하시던지 I can play board games 이렇게 하시던지 선택해 주시고 with many people whereas 뭐 하면 whereas가 여기서는 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장 whereas 문장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을 해주시는 건데 I can play board games with many people whereas video games are usually for 1 or 2 people. 네, 이런 식의 문장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2개 중에 하나 골라봐 라는 시험이 나왔을 때 A와 B라고 한다면 A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시고 whereas B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시고 이것도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는 when, what. 보드게임을요, 제일 최근에 산 게 언제니에요? 뭐 아무 때나 샀다고 하시면 되고, 뭘 샀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히죠. 보드게임을 뭘 샀냐고? 자, when에 대한 답변은 뭐 last week 하시던지 뭐 yesterday 하셔도 되고 last Christmas. 뭘 샀냐? 제가 생각이 저도 보드게임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거든요. 태어나서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도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체스 있죠, 체스. 그거 하나만 떠올라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 다른 게 별로 떠오르지가 않는데 a chess set 이라고 단어가 뭐라도 하나라도 생각이 나면 좋지만 생각이 안 나면 진짜 망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자, 이럴 때 망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떤 보드게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런 식의 답변도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답변하기 이것도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드게임이었는지 생각은 나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이거를 플레이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거는 기억이 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약간 돌아가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만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토익 스피킹 강사들이 레벨 8, 200점 강사 이런 문구로 홍보를 한다거나 할 때
토익 스피킹 강사가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게 굳이 말로 해야 되는 사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특정 강사 비하 발언 아닙니다. 학원이 이렇게 해라 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학원에서 시켜서 이런 문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론은 저는 토익 스피킹 강사이고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면 특정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은 파트 5 I의 무응답 해보자. 그러면 몇 점이 깎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 볼 때는 만점 못 받죠. 네, 만점을 받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만점을 받는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끔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갑자기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마비가 될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상황이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토익 스피킹 시험 Part 3에서 캔디에 관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캔디? 그 후에 처음으로 이 캔디라는 주제에 대해서 출제된 이후에는 캔디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충격적인 주제였었거든요. 응시자들의 대부분이 성인인데 캔디가 웬 말입니까? 이거 저는 이 주제를 보자마자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그런 게 아니고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이 뭐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질문에 어떠한 의미라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의미가 있는 질문을 물어보면 좋겠는데 거창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친구랑 대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주제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주제만 해도 보드게임. 친구랑 이 주제로 대화할 수 있죠. 보드게임,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캔디가 뭐냐고 도대체. 질문 3개 중에 하나가 어떤 캔디가 제일 좋니예요. 짜증나더라고요, 되게. 그 질문을 제가 꽤나 여러 번 만났었는데 뭐 캔디 먹은 지 20년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도 있고요. 혹은 젤리 종류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 굳이 정성스럽게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파트 3이요. 진짜 어려운 파트다. 최대한 다양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짧은 파트이잖아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짧다고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파트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말이 좀 길었죠. 6번 문제는요. 보드게임을 구매할 때 가게에 가서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게 좋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가게에 가면 직원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좋은 답변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4 보겠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나와 있고 날짜, 가격 그리고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7번 문제는 첫 번째 발표자,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걸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발표자의 시작 시간 무엇이며 주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시간 2번 보이시죠? 시간 2번, 일정 1, 사람 이름 1 들어간 부분 읽어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요. 현장 등록 가격이 요거라고 들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자, 가격 위에 보이는데요. 가격이 사전 등록 가격이 나와 있었고 현장 등록 가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전 등록이 현장 등록보다 더 쌌어요.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번 문제에 대한 답변은 네가 만약에 사전 등록을 하면 요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특정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디테일을 다 얘기해줘 라고 물어보았고 이 특정 단어는 일정 2번과 일정 5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Part 5 볼게요. 호텔이래요. 호텔이 로비를 수리를 하는데 곧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로비를 공사를 하는 동안에 영업은 계속 할 거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게 로비는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게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고칠 거고 바닥도 뜯어낼 거고 페인트도 다시 칠할 거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 그리고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가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주시면 되는데, 오늘 시험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았던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B 대신에 A를 사용하자. B 대신에 A를 이용하자. 이 표현 오늘 시험뿐만이 아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Use A instead of B. B 대신에 A를 사용하자. Instead of B.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로비가 들어가야 되죠. Our lobby. 그러면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다른 장소. 아무거나 강당이라든지 뭐 우리 호텔에 있을 만한 장소, 다른 장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장소는 뭐가 있을까요? Our main hall. Our auditorium. auditorium이라는 건 강당. 강당 있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A 자리에 다른 장소 넣어주고 로비 대신에 이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자.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Part 6. 마지막 파트예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이런 예체능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과목만큼 중요하다. 에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라는 질문이었네요. 오늘 시험에서는 뭐 고등학교라고 나왔는데 고등학교이건 중학교이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미술, 음악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미술, 음악이 수학, 과학보다 왜 덜 중요한지, 수학, 과학만큼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미술, 음악이 수학, 과학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미술이나 음악 등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된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을 할 때에도 더 집중력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수학이나 과학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셨다면 수학이나 과학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더 수월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을 골라도 이쪽을 골라도, 그러니까 agree를 선택해도 disagree를 선택을 해도 문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장도 괜찮나요?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나요? 이렇게 저한테 한번 확인받고 싶으신 아이디어나 문장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이 문장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중간, 딱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난이도 5. 오늘 시험이 만약에 난이도 9나 10으로 느껴지셨다면 아마도 그 가장 유력한 범위는 5번 문제. 어떤 종류의 보드게임, 어떤 보드게임, 이게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웠다면 난이도 9나 10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잘 극복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보드게임 종류나 이름이 즉각적으로 생각이 났다면, 이거는 문법이나 이 문장의 길이로 봤을 때 되게 짧기도 하고 좀 쉬운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없겠고요. 난이도는 5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